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장기재회 파트로 넘어오고 그 첫 시간으로 유예기간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 유예기간이 있고 없고가 사실 재회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장기재회가 아닌 단기재회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일 텐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재회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감정이 힘들고 멘탈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이런 장기재회가 아닌 단기재회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봤지만 이 장기재회, 단기재회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서 가능한 형태로 재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걸 우리 여러분도 알긴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기가 한결 편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동반한 장기재회를 시도하면서 사실 실수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가져간 의미도 없이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팍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기재회를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개념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혼란스러우면 생각도 같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규칙 10가지를 만든다. 이 규칙과 마음가짐을 어기면 그냥 재회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10계명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10계명은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두 번째, 감정은 재형성을 하는 것이지 자녀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내 생각은 할지 집착하지 마라. 네 번째, 유예기간 중에 내 모습을 노출하려고 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내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라. 여섯 번째, 감정은 생각보다 금방 생기고 금방 사라진다. 일곱 번째, 100% 확실한 방법론에 집착하지 마라. 선택지마다 베네핏과 리스크를 따져라. 여덟 번째, 재회는 어차피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감정을 받아들여라. 아홉 번째, 재회 전 적어도 10명의 잠재적인 대상을 만나봐라. 열 번째, 실제로 바뀌어라. 겉모습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라. 그러려면 타인의 많은 경험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자, 이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꼭 한 개 이상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걸 제가 딱 10개로 정리해서 온 거니까 하나하나 설명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복 연습을 하실 건 없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하고 기억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이 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좋아요. 그래요. 이제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타인을 만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죠. 내가 상대방과 지금 당장 재회를 못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나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애정 표현, 스킨십 같은 것들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날 자유가 있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걸 정말 감수할 수 없는 분들은 이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장기재회의 형태를 사실 여러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차라리 재회를 포기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통제하고자 단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고 재회가 됩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당장 나는 다른 사람 지금 만날 생각 없어. 당분간 나는 혼자의 시간을 가질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내가 너랑 재회할 때까지 다른 사람은 안 만날게, 너한테 약속할게, 이런 약속의 말인가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언제든지 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감수할 수 있을 때 이런 장기재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상대방이 흔하게 이별 상황 중에 나는 당분간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다, 나는 당분간 딱 혼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흔히 있어요.
나와의 연애에 지금 현재 지쳤으니까 연애에 감정 낭비하는 게 지금 당장은 싫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을 해석을 하면요, 연애를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 싫다, 이 얘기지, 사실 연애에서 느껴지는 설렘, 행복감, 이런 것들마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애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능동적인 연애의 형태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수동적인 연애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이런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감정이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예기간 중에 이별 후 적어도 반년 정도는 누굴 안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재회에 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마음 상태라면 장기적인 재회를 시작할 준비도 안 된 것이고,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무와는 별개로 상대방은 자신의 연애를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재회를 하고 싶다면 일단은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유예기간 중에 만나셔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그 사람이 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일단 우리가 이 시작점이라도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상대방이 가진 나에 대한 감정은 다시 형성을 하는 것이지 과거의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 유예기간을 가져가면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의문 제기하시는 것이, 제가 전 강의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유예기간 중에 상대방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이걸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유예기간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과 인지를 가능한 백지화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감정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남겨두고 내 입장에서 부정적인 면만 이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도 나쁜 감정이 사라지려면 좋은 감정 또한 함께 소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백지화가 된 상황에서 감정이란 다시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 재형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알아요. 이 감정이 사라지면 지금까지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퇴색되는 것 같고, 나중에 다시 이런 감정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눈 그 사람과의 감정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기억 상실증이라서 걸려서 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도록 합시다. 일종의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정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남았을지 내 생각은 할지에 집착하지 마라.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긴 한데, 특히나 여자분들에게 도드라지는 특징인데요. 지금 상대방이 명백하게 나에 대해서 감정이 떨어져서 이별을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래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방도 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에 또 한 번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죠. 그리고 제가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면 재회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토라져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재회를 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회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기반으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명백하게 상대방은 나한테 이별을 말한 입장이죠. 여러분과 연애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대체 여러분은 뭘 기대를 하는 겁니까? 재회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말한 상담자들 사례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어야 재회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여러분 재회 안 할 수 있다면 하지 마세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재회를 전문적으로 직업 삼아 지도하는 사람인데, 저도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재회하겠다는 분들 좀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라도 재회를 하는 분들은요, 선택지가 없는 분들이에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가 원해서 재회를 한다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싫다는데도 내가 좋아서 내 감정이 도무지 포기를 못하겠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재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나에 대한 감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걸 따지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애써 이성적인 상태가 되려고 일상에서 엄청 노력을 하실 텐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다시 감정적인 상태가 되고 그러다 상대방의 사소한 프로필 메시지 하나에 의미 부여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또 돌발적으로 카톡 보내버리고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내가 이걸 따져보고 제의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전제를 하세요. 상대방은 나를 생각조차 안 한다. 아,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도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외를 할 것이다. 이게 기초적인 여러분의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예기간 중 애써 내 모습을 노출하려고 하지 마라. 자,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너무너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상대방한테 노출하고 싶죠.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야 제외에 도움이 될 것 같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상황은 단기 제외의 상황인 것이고 이미 장기 제외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혀져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 사람에게서 잊혀져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바로 정강 유예기간 보고 오시고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잊혀짐으로써 다시 그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연락은 안 하지만 SNS나 이렇게 상대방의 피드나 타임라인에 내 모습이 노출되길 원해서 슬쩍슬쩍 내 감정 혹은 내 정보를 흘립니다. 이게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를 잊게 만드는 것에 상당한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내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재회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라. 자, 방금 한 얘기에 이 파생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랑 연애 중에 이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개선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하지 않다가 이제 헤어지니까 우리가 이걸 고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나한테 굉장히 냉정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 상대방에게 당장 그 의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원했던 그런 모습들, 이 상대방한테 집착하기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며 발전적인 삶을 사는 모습, 피폐하기보다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은요, 상대방이 내 연인일 때, 나한테 감정이 있을 때 나한테 원한 것들이에요. 남이라면 내가 어떻든 상대방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만났던 사람이니까 내가 부정적인 삶보다는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길 바랄 것이다. 네, 맞아요. 근데 딱 그 정도예요.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든 긍정적인 삶을 살든 그렇게 상대방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한 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은 연애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인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바뀌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시기가 지금 여러분이 헤어진 지 한 달, 두 달, 이때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재접근을 할 때 실제로 상대방에게 감정과 나에 대해서 좋은 인지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운동을 하는 모습, 친구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인위적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애써 꾸며댈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헤어진 상태에서 나에 대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상대가 다시 감정이 타오르는 그런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노출하려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바뀌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감정은 생각보다 금방 생기고 금방 사라진다. 자, 여러분,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까지는 여러분이 그래요, 이제 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이 다음 걱정이 뭐냐면, 근데 이 이후에 재접근을 할 때 어떻게 다시 나를 좋아하게 만들지? 이제부터는 이게 걱정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저도 몰라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저도 그 당시에 상대방의 감정 상태, 나와 교류에 임하는 태도, 그 정도를 봐야지 대충 초안을 구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초안도 상황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감정은요, 생각보다 금방 형성이 됩니다. 물론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생길 감정이라면 정말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애할 때 내가 좀 신중하게 연애를 결정한다,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랑 연애를 시작하는 게 보통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그런데 막상 따져보잖아요. 그런 사람들마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막상 며칠 걸리지 않아요. 일단 괜찮게 생각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 뒤로 내 스스로에게 이 연애를 하는 것이 왜 타당한가, 이걸 이성적으로 그 근거들을 납득시키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번 여러분에게 그래도 매력을 느꼈던 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 포인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좋은 건 더 발전시키고 나쁜 건 빼고, 이렇게 사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감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건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7번째, 100% 확실한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선택지마다의 베네핏과 리스크를 따져라. 자, 이 제외를 하면서 100%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당연한 인간의 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외를 우리가 병으로 비유를 해보면요, 말기암 혹은 이미 망가진 재건 성형수술에 가깝습니다. 완벽하게 100% 확실한 방법론을 찾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재회를 지도할 때 제가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망가진 관계를 재건하는, 이 관계를 치료하는 의사,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들한테도 이 마인드를 상당히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금 관계가 이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완벽한 여러분 처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그 기준을 우리는 이 선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베네핏, 그리고 손해, 리스크를 기준으로 그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들을 하든 이 베네핏과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베네핏은 원하지만 리스크는 싫은 거죠. 그래서 확실한 베네핏만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여러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재회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가짐도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로 우리가 가서 도달을 하고,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상대방도 좀 받쳐주는, 이런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환경에 좀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상대방 감정마저 통제하면서 재회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그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죠. 매 선택지마다 리스크를 따지면서 걱정만 하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 자, 8번째, 재회는 어차피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감정을 받아들여라. 한편으로는 재회를 바라면서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는 걸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굳이 재회를 하지 않아도 슬프지 않고 지금 이별 상황인데도 내 마음이 괜찮다면 우리가 굳이 재회를 왜 합니까? 재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따져보는 게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대체 이 사람의 어떤 점 때문에 재회를 원하는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굳이 꼭 재회를 할 이유는 잘 없어요. 이 사람만큼 날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 힘들 것 같다? 여러분, 또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재회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내 자존감이 깎여나가는 겁니다. 왠지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고 서럽고, 이게 일상까지 와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일단 여러분이 재회를 원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재회를 해야 하며, 이런 생각은 이별하고 그 당시에 처음에 했어야죠. 그리고 결정이 났다면 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상태가 나빠집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재회도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생각은 우리를 좀먹는 그런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9번째, 재회 전 적어도 10명의 잠재적인 대상을 만나봐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슬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헤어지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사람을 상실해서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금세 새로운 자극을 찾으면 그 주체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흥미로움을 느끼고 그것으로 우리의 결핍함을 대체하곤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헤어지고 정말 그 사람을 잃어서 슬픈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혼자가 돼서 지금 이 외로움과 혼자 남겨졌다는 상실감에 의해서 슬픈 것은 정말 아닌가요?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은 정말 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확실한가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지켜봐온 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더 그리워서 새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진짜 깊은 마음을 가졌으니 제외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연애 전과 연애 중에 그런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워서 그래서 제외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기지혜 중이라면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만나봤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생각이 나서 힘들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몇 명이나? 여러분 얼마나 깊게 만나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두 명 만나보고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는 지금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실제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저는 10명은 만나보라고 합니다. 말이 10명이지 사실 10명 안에 또 내가 감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슬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굳이 제외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 그립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그 하루라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면 여러분 시간이 갈래야 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려고 해보고 벗어나지지 않는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얻는 것이 있으니까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마인드적으로 낫다는 것이죠. 10번째, 실제로 바뀌어라. 겉모습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라. 그러려면 타인의 많은 경험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헤어지고 나면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가 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 다른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시작하면서 우리는 곧바로 상대방이 이걸 알아주길 바라서 카톡 프로필이나 나의 공간에 그런 것들을 올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겉모습이 바뀌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헤어진 게 여러분 겉모습 때문에 헤어진 거 맞습니까? 제가 본 대다수의 연애는 겉모습보다는 갈등 시에 그 상황에 임하는 나의 자세, 혹은 평상시에 연애에 임할 때 내가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별이 찾아온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갈등 시에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때를 쓰고, 이 사람은 그저 나를 받아주길 바라고, 이래서 이별을 한 상황에서 운동을 한다고 내가 새로운 뭔가의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모나 라이프 스타일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은 빼놓고 이런 외부적인 것들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예요. 내 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다툼에서 지금 와서 따져보면 좀 잘못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관념에 미성숙한 면이 있고 미성숙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잘못된 관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연습까지 여러분이 실제로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다툼이 있을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론을 배우거나 연애에 대한 관념을 배우거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탐구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외모가 좋으면 좋겠지, 내가 좀 더 나 스스로 온전하면 이 사람과 연애하는데 내가 집착하지 않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은 뭐 다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물론 나쁜 게 아니지만 좋은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별을 했던 원인을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제외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 활동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기적인 재회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10가지 개념 그리고 마인드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공부할 것보다는 여러분이 외우고 오히려 기억해야 할 것들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강의는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강의에서 제가 드린 메시지 중에서 재회를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어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재회하고자 하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재회를 이 손바닥에 두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재회 말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이 여기에만 쏠려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이별들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정신건강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이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지금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인데 이게 또 다른 손해가 된단 말이죠. 우리 재회도 건강하고 슬기롭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